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연말에 밖에서 모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식 홈파티 푸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홈파티 푸드의 끝판왕인 비프 웰링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저번에 안심을 한 덩이로 사서 쓰고 얼려두었던 안심의 앞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덩이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웰링턴 고기용으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두 덩이의 고기가 한 덩이가 되는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근막을 제거한 후 대충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겠지만 너무 긴 것 같아서 다른 짜투리랑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가루가 미꾸루라고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모양을 잡을 때 사용하는 가루입니다. 저렇게 듬뿍 뿌려놓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방법으로 고기를 묶은 뒤 랩으로 잘 감쌉니다. 감쌀 때는 어느 정도 인장력을 이용해서 랩이 쪼아지면서 고기 모양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잡고 쭉 밀고 쭉 밀고 쭉 밀고 하면 고기가 이렇게 스스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 상태로 양끝을 잘 묶어서 냉장고에 30분 보관합니다. 30분 후 고기 표면에 소금을 친 후 빠르게 마야르 반응을 일으켜줍니다. 센 불에서 표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속까지 익혀줄 필요는 없고 표면만 빠르게 색만 내주고 식혀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과정에서는 랩을 이용해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주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두는데 저는 수비드를 하기 위해서 허브와 버터를 넣고 랩으로 다시 한번 모양을 잡은 뒤 지퍼백에서 간이 진공을 해주고 2시간 수비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수비드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프 웰링턴을 잘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경험이 없다면 오븐에서 굽는 과정 중 고기가 오버쿡 나거나 페이스트리가 타버리는 난이도가 있는 요리입니다. 오븐 내에서 가열될 때 내부까지 열이 전해지고 그 안쪽 열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아 레스팅 과정에서 고기를 계속 가열시키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면 내부의 고기는 쉽게 오버쿡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수비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2도가 목표 지점이면 수비드로 52도 마무리를 한 다음 식힌 후 웰링턴을 완성하고 오븐에서는 목표 온도의 약 10도 이하로 안전하게 설정한 뒤 데운다는 느낌으로 조리하고 레스팅이 끝났을 때는 원하시는 완벽한 굽기로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비드를 해서 경험이 없더라도 적어도 조리 과정에서는 웰링턴을 실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 당부터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뚝셀이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샬롯, 마늘, 버터, 타임 그리고 아무 종류의 버섯이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아주 잘게 다져주세요. 버섯을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에는 한계 용량선이란 게 있죠. 그거 꼭 지켜주세요. 귀찮아서 많이 넣었다가 다시 빼고 조금씩 넣어서 다시 갈았습니다. 일부 버섯은 식감을 주기 위해 손으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뚝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불에서 샬롯과 마늘을 넣고 숨이 죽여준 뒤 버터와 허브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자른 버섯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기계에서 간 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뚝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는 것입니다. 웰링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감싸져서 고기가 익혀지다 보면 수분이 많이 나와 찜같이 돼서 나중에 식감이 안 좋아지거나 속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뚝셀에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고 마무리는 트러플 오일을 살짝 넣어서 향을 첨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머릿수로 톡톡톡톡톡 때렸을 때 버섯이 묻어 나오지 않는 것이 아주 올바른 상태입니다. 다른 한층 중 하나인 크레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추가적인 과정이니 귀찮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밀가루, 슈가 파우더, 소금, 우유, 달걀, 버터를 넣고 블렌더로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갈아줍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버터를 넣고 녹인 다음 키친타올로 팬을 한번 닦아주세요. 그 후 약불로 낮춘 후 한국자를 넣고 팬을 빠르게 돌려서 얇게 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어지면 뒤집어서 마저 노릇노릇하게 색을 내주시고 4장 정도 만들면 하나의 웰링턴을 감싸기에 충분한 크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웰링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프를 깔고 한 번에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다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접고 프로쇼토를 깔고 그 위에 뚝셀을 시멘트 미장하듯이 같은 두께로 잘 깔아주세요. 어제 수비드를 하고 식혀둔 고기를 깔아줍니다. 여러분, 수비드를 한 고기를 열 때 육즙 새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저렇게 사방에 튀지 않게요. 고기를 뚝셀에 올려주고 고기 위에도 뚝셀을 같은 두께로 덮을 수 있을 만큼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위를 잘 덮지 않으면 나중에 고기를 감쌀 때 뚝셀이 균등하게 감싸지지 않아 단면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프리쇼트를 덮을 때 김밥을 말듯이 뚝셀과 뚝셀이 맞닿는다 생각하시고 덮어주세요. 김밥도 밥과 밥이 맞닿아야 나중에 단면이 예쁘게 나오듯이 웰링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링턴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김밥만 마실 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랩으로 잘 감싼 뒤 냉장고에서 20분간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한 크레이프입니다. 내장을 잘 덮어주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잘 말아준 뒤 옆쪽에 뼈 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크기에 맞게 잘라주고 다시 한번 랩으로 잘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니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링턴 자체가 무거운 음식이라 가니쉬는 아주 간단하게 애기 당근과 버섯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간장, 설탕, 꿀을 넣어서 물에 풀고 점성이 생길 때까지 졸여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물을 졸이면서 버섯과 마를 함께 조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페이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라 저는 시제품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냉동 파이 생지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급하게 돌돌돌돌 말려있는 걸 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강제로 펴느라 이게 찢어지고 붙여서 어떻게든 빨리 완성해보려 했지만 실패해서 포기하고 빠르게 슈퍼로 달려가 새로운 걸 구입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돌돌돌돌 말려있는 거 사지 말고 저렇게 펴져 있는 걸로 구매하세요. 다시 사온 퍼페이스트리를 잘 해동시켜 두 장을 잘 이어 하나로 만들어 충분히 웰링턴을 감싸준 뒤 옆면까지 꼼꼼하게 잘 덮어주고 냉장고에서 10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지 자투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주겠습니다. 자를 들고 2cm 자르고 1cm 띄우고 2cm 자르고 1cm 띄우고를 반복하면서 칼집을 내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이 부분을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웰링턴에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칼집을 내어준 자투리 부분을 다시 들고 와 살짝 늘리면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천천히 찢어지지 않게 웰링턴을 잘 덮어준 뒤 한 번 더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이러면 웰링턴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말돈소트를 위에 홀로로로로 뿌려주고 200도 오븐에서 25분 1차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무언가 잘못했다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되었기를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리가 끝나고 내부 온도는 25도였습니다. 여기서 타임을 하나하나 붙여주고 그 위에 다시 계란물을 부어 허브가 잘 들러붙도록 하고 10분 더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내부 온도는 41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레스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52도 목표까지 쿠킹을 한다면 웰링턴은 일반 스테이크와 다르게 기본 10도 이상 레스팅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저는 41도일 때 그만둬서 내부가 53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잘 나온 웰링턴을 감상해 보시죠. 절반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이 바삭한 소리. 단면 한번 보실게요. 둑셀이 같은 두께로 예쁘게 감싸져 있는 아름다운 단면을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분이 조금 좋아서 춤을 추고 있겠습니다. 단면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를 붙여놓은 고기는 깜쪽같이 하나가 되어 있고 수비드를 하여서 그라데이션 없이 균일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둑셀은 일정한 두께로 고기를 잘 감싸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프로슈토와 크레페, 퍼프 페이스트리가 한 겹 한 겹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덩이 넉넉하게 잘라주고 준비된 가니쉬로 플레이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야매로 만든 소스 한 스푼 뿌려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농도와 맛이 괜찮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레시피는 하단 정보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함께 웰링턴을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웰링턴은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연말에 가족분들 혹은 지인분들과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신다면 웰링턴 어렵지만 정말 이쁘고 맛있는 요리이니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